어제 오늘 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차근차근 좀 속도감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로 알려져 있죠. 차장이라고 하는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의 지난 8일 인터뷰를 놓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KBS가 진실 공방을 펼칠 만한 새로운 이야기를 어제 또 꺼내 들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다들 아실 겁니다. 지난달 10일 KBS가 이제 짤막한 보도를 하나 했었는데 조국 해명과 달리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실제 투자처를 알고 있었다. 오촌 조카 운영자인 사실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얘기인데 이게 이제 KBS 기자가 이 프라이빗 뱅커를 인터뷰를 한 후에 일부를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인터뷰한 다음 날 이게 이제 뉴스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최근 이제 8일에 알릴레오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이 프라이빗 뱅커를 90분간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일부 내용을 줄여서 일부에선 짜깁기 했다. 아니면 일부에선 줄여서 했다. 이거 해석의 여지는 분분합니다만 서너 번 조국 장관을 만났는데 항상 고맙다고 말했다. 그렇게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데 이 고맙다라는 취지가 굉장히 모호한 거죠. 그 당시에 뭐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에 대해서 고맙다고 했느냐 해석의 여지가 다른데 PC 교체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다. 그러니까 PC 증거인멸 과정에서 고맙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보도인 거죠. 지난달 10일 KBS 얘기는 이제 앞서서 본 내용 이후에 다른 얘기는 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후회하는 일을 당한 것 같다. 정경심 교수가 그러니까 오촌 조카로부터 사기성의 어떤 투자 권유를 받고 당한 것 같다라는 취지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은 아무것도 모르더라. 그리고 판례에 있었던 알릴레오 내용은 PC 하드 손대지 않고 검찰에 제출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증거인멸일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김경록 씨가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행동이 좀 멍청한 것 같다. 정경심 교수도 마찬가지다. 추가적인 얘기는 이럴 줄 알았으면은 법률적인 문제를 직접 찾아보고 행동을 할 거 그랬다. 이런 취지의 얘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그 KBS가 했던 인터뷰 그리고 알릴레오에서 했던 인터뷰 사람이 똑같은 사안을 두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실 그대로 똑같이 얘기할 수도 없고 듣는 사람이 그것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도 프린터가 아닌 이상은 그대로 찍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된 말 이제 쓰면 안 됩니다만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메인 테마, 메인 팩트가 뭐냐 야마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포인트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보도 내용을 다 90분, 60분을 다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짧게 줄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엔 쟁점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에서 KBS가 지금 이름이 이제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면 그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라고 하는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그날 검찰 수사를 들어갔더니 검사가 이미 다 알고 있더라. KBS에서 통으로 인터뷰 내용을 검찰한테 제공했던 거 아니냐, 검사한테 준 거 아니냐. 이른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내통설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의혹 제기를 한 겁니다, 유시민 장관. 그게 이제 첫 번째 논점이고요. 두 번째 논점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다 거기에 언급이 됐는데 왜 일부만 짜집게 해서 편집해서 내보내느냐 이게 두 번째 쟁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유시민 이사장이 좀 오해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녹취록 내용도 전부 갖고 있는데요. 유시민 이사장하고 김경록 씨하고 인터뷰한 게 제가 읽고 꼼꼼히 살펴보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90분이고 지금 갖고 계신 게 굉장히 두툼한데 A4로 한 30장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긴 내용이지만 KBS가 언급된 내용은 두 군데였고요. 첫 번째 언급된 내용보다 두 번째 언급된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검사한테 갔더니 조사할 때 조사받으러 갔더니 대화창에 KBS 내용을 이렇게 하라. 아니면 조국 장관 집이 그 김경록 씨 집으로 조국 장관이 찾아갔다는데 어떻게 알아? 이런 식의 언급이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그걸 유시민 이사장이 볼 때 지금 전반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그동안에 검찰이 굉장히 많은 피의 사실을 흘렸는데 김경록 씨가 주장하는 거하고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 많았고 그러니까 언론이 그동안에 검찰이 흘린 부분들 일종의 언론하고 검찰이 서로 간의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검찰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 그 맥락 속에서 KBS 인터뷰가 언급이 되니까 KBS에서 마치 인터뷰 내용을 다 검찰 쪽에 넘긴 것처럼 오해하지 않았나 착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건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것이긴 하지만 만약에 제 그 판단이 맞다면
유시민 이사장은 논쟁을 계속 이어가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본인이 실수한 점이 있으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두 번째 이제 인터뷰 내용을 짜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KBS는 당시에 9월 10일이거든요. KBS에서 당시에 보도할 때는 조국 장관 임명 직후였습니다. 네. 인사청문회를 바로 거치고 6일날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인사청문회 때 조국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서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어디 투자했는지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KBS 인터뷰 전문을 보면은 대부분 정겸신 교수가 과연 투자처를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질문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KBS가 보도한 내용이 일부 짜집기가 됐다거나 보도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유시민 이사장과 관련해서 증거인멸에 대해서 그 김경록 씨가 인정했다고 하는 부분은 왜 그럼 보도하지 않았냐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맥락상으로는 증거인멸이 아니었다고 김경록 씨가 계속 얘기합니다. 인터뷰 내내. 근데 검찰 조사에 들어가 보니 검찰에서는 계속 증거인멸이라고 말해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내가 하드를 떼가지고 간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취지로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뒤 맥락을 이해하면 김경록 씨 말은 증거인멸을 하지 않았다는 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짜깁기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터뷰 내용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한 달 더 상황이 완전 다른 상황이었고 사람의 마음이 그간 뭐 변할 수도 있고 똑같은 표현을 완곡하거나 왜곡해서 표현할 수도 있었겠죠. 검찰과 여권의 반응을 짧게 보겠습니다. 자, 인터뷰 내용 문구 그대로 문의한 적이 없다. 자, 검찰에 흘렸다는 이야기 취재에 있어서도 한 달 전에 뭐 사실 확인이 필요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크로스 체크 차원에서 이제 물었다 그런 취지죠. 검찰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 퍼뜨린 유시민 방송에 유감을 나타내면서 민주당 대변인의 이야기는 검찰의 불편함, 김경록 심야 조사를 이어진 게 아니냐라는 해석, 이것도 조금 확대 해석이 아니냐. 그러니까 알릴레오 방송 당일 심야에 검찰이 김경록 씨를 불러 조사했는데 이것도 압박이나 보복성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인터뷰한 것 중에서 이제 사실이 아닌 게 밝혀진 게 있어요. KBS가 보도를 아예 안 했다 그랬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록 씨와 관련돼서도 심야 조사를 했다. 뭐 이게 압박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정 부분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게 이제 검찰에서 확인을 해주는데 김경록 씨하고 계속 그 소환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그 시간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의논을 했더니 본인이 저녁 때까지 일이 있어서 오후 7시 이후에 나올 수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은 오전에 부르면 효율적이거든요. 그럼 하루에 다 끝낼 수 있잖아요. 밤에 불러서 뭐. 밤에 불러주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 지금처럼 이제 공개 소환 폐지가 아니었을 때는 이제 기자분들이 막 죽치고 있거나 이러면 사진이 찍힐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밤에 불러주는 게 특혜거든요. 근데 이렇게 불러준 거는 이번에는 심야 조사를 위해서 뭐 인권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밤에 불러준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검찰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너무 위축이 돼서 정당한 공보 활동도 못하니까 수사에 지장을 줄 만큼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이제 김경록이라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 증인이거든요. 진술인, 참고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관련돼서는 사실관계를 좀 밝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알릴레오 방송과 관련해서 증거인멸 혐의는 사실은 이 녹취록 전체를 보면 김경록 씨가 자신이 증거인멸 고의가 있다고 인정을 하든 없다고 얘기를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하는 거는 PC를 무단 반출했다는 것 자체를 김경록 씨가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증거인멸, 증거은닉으로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검찰 입장에선 사실관계를 좀 따져줘야겠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뭐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김경록 씨가 결국에는 정 교수의 증거인멸과 관련된 중요한 증인인데 본인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여기서 하는 얘기 저기서 하는 얘기가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언론 보도 논란 이후의 태도도 조금 다른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국민일보 김경록 차장 검찰의 유시민과 인터뷰한 것 후회한다 진술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받은 것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인터뷰 내용 후회 없고 언론과 검찰의 시스템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에 만족한다. 편집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제가 원하는 개별 검찰들의 응원 메시지까지 매우 만족스러웠다. 진실은 밝혀지니까요.
김경록 씨가 이렇게 보냈다 그러는데 굉장히 정갈한 그런 내용과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가 유리한 방향에서 자꾸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예. 거 아닌가 싶고요. 예.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김경록 씨는 지금 검찰 조사 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떨 땐 참고인 신분이고 어떨 땐 뭐 피의자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지금 불안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 자극이 들어갔을 때 내가 이거 실수하고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지금 유시민 사장이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고 난 다음에 언론과 검찰이 혹시 유착됐었던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쪽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걸 얘기하기를 잘했던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논쟁거리를 삼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유시민 이사장하고 김경록 씨가 그러니까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를 직접 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돈을 맡겨서 투자를 맡겼던 그 금액들이 돈이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경심 교수가 코링커피를 설립하는 데 관여했다고 하는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 김경록 씨 얘기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반박성 증거라고 할 만한 그런 진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투자하고 난 다음에 경영에 간섭했다고 얘기하는데 경영에 간섭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진술도 꽤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은 그동안에 혹시 검찰에서 피의 사실을 흘렸던 아니면 언론에서 취재를 했든 간에 우리가 관점을 너무 검찰적 시각에서만 바라봤던 것은 아닐까? 예. 당사자들이 반박하는 걸 그 또 다른 진실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측면들도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다. 예. 이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 일간지들에서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관련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에서는 정 교수와 김경록 씨가 PC를 반출하는 CCTV 장면을 입수를 해서 내놓았습니다. 뭐 이 사진만 딱 놓고 보면은 뭐 굉장히 지금 뭐 심각한 상황에 심각한 증거인멸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보는 사람의 입장은 또 보는 사람 상황에 따라 또 다른 모양입니다. 동양대 교수 이제 동료인가 본데 증거인멸 의도였다면 저게 원한 대낮에 저런 복장으로 저렇게 뭐 정물 통해서 했겠느냐. 창문을 빼지 뭐 이런 취재 얘기. 반대 의견은 황당하다. 학교 자산 무단 반출은 절도 아니냐. 이제 노트북이 이제 학교에서 쓰라고 사무실에 내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예. 지금 증거인멸 의도였다면 창문으로 빼갔을 것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 PC 무단 반출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새벽이거든요. 자정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에 이게 반출이 되는 건데 김경록 씨도 인정을 하죠. PC를 무단 반출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김경록 씨가 이게 학교 소유인지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그렇죠. 불분명해요. 예. 예. 그렇지만 정경심 교수는 알았죠. 학교 소유라는 걸. 예. 그러면 이건 절도예요. 이제 증거인멸, 증거은닉 이 부분은 또 나중에 살펴봐야 되지만 이걸 학교에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이제 쓰라고 준 학교 공용 용품을 집에 갖고 가는 건 절도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왜 절도까지 되나 이러지만 우리 카페 같은 데서 이제 그 휴지 있죠. 냅킨이나 아니면 일회용 그 스트로 빨대를 자기가 쓸 거보다 지나치게 갖고 가는 거. 무가지 이제 정보지 있죠. 이런 거를 한 20 몇 장씩 갖고 가는 거. 그 절도죄로 대법원에서 판결받았어요. 근데 이 컴퓨터 갖고 가는 게 절도죄 안 될 것 같으세요? 새로운 지식들을 확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요. 조국 장관이 청문회에서 서울대 컴퓨터 오래 사용된 거 집에 갖고 가서 쓰다가 뭐 반납을 했니 집에 갖고 계시는지 그게 불분명한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절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그 학교 물건을 집에 마음대로 갖고 가시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법 개념이 없는 분들이신 것 같은데 이거는 충분히 위법성이 있는 행위고요. 처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증거 인멸 의도까지는 없었다 하더라도 물건을 숨기는 것 자체도 증거 은닉도 증거 인멸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기들이 고의를 어떤 고의를 갖고 있었네 마네라고 주관적인 의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건 그거는 추정해서 법원이 판단할 일인데 그 부분까지는 몰라도 절도 문제는 뭐 학교에서 문제를 삼으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예.